이변은 없었다. 오늘 연준은 금리 인상 발표를 했는데 0.25% 모두 다 예상했었던 그 수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미 다들 예상을 했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발표가 딱 나왔을 때는 시장 내에 그렇게까지 큰 변동사항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만 제롬 파웰이 입을 열기 시작하자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일단 속도를 조절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완화가 되어가고 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 0.25%를 할 건지 0.5%를 할 건지는 3월달 미팅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꽤 비둘기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달러 녹았죠. 달러 녹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 증시는 훅 튀어 올랐습니다. 널뛰기를 하듯이 훅 튀어 오르고 있는 미국 증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23,000달러 아래에서 방황을 하다가 미국 증시와 함께 23,391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이렇게 펌핑이 왔는데 해당 펌핑이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은 어제 정말 많은 분석가들이 이런 분석을 했었는데 발표가 나고 나서 올랐다가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떨어지느냐, 그래서 조정받고 오르겠느냐, 이렇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바로 오를 것인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소식들 보도록 하겠는데, 자, 그리고 오늘 미국의 구인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1100만 건이 넘는 구인 건수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 예상치인 1030만 건을 훌쩍 상회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연준에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즉 노동시장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긴축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 예상이 됐었지만은 이제 어찌 될지 모르겠다라는 평가가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긴축 속도를 조절하는 쪽으로 파웰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상 발표를 하루 앞둔 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가 연준 금리 발표를 앞두고 매도하라라는 트윗을 남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떡락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 뿐만 아니라 말하면 전부 다 반대로 간다라는 전설의 주댕이인 짐 크레이머가 우리는 지금 현재 미국 증시 불장의 한가운데 있다,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줍줍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자들의 걱정을 자아내게 만들었었는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증시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런 상승세에 유지될 수 있기를 바라보며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에 가려지긴 했었으나 전 세계를 다시 한번 충격에 몰아넣은 사건 또 발생을 했습니다. 레바논 중앙은행이 25년 만에 달러 대비 레바논 법정 통화 비율을 바꿨는데 서방 기준으로 2월 1일부터 레바논 법정 통화와 미국 달러 비율이 15,000대 1이 되면서 레바논 법정 화폐 가치는 이전보다 90% 절하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들고 있던 법정 화폐의 가치가 90% 이상 하락을 해버렸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느냐. 이것은 악몽이다. 범죄다라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레바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진즉에 중앙은행이라든지 레바논 정부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거래를 달러나 금으로 하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자, 레바논 시민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비트코인 사야죠. 비트코인을 사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아르메니아 중앙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지만은 일종의 투자 자산이다, 부동산과 유사하다라면서 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보는, 상품으로 보는 그러한 발언을 했었다라고 하고요. 다음으로 해서는 국내 소식인데 금융위원회가 다시 한번 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특히 닥사를 중심으로다가 거래 중인 증권 토큰을 분류한 다음에 상패를 시켜라라고 명령을 했다라고 하네요. 발행 형태와는 관계가 없다. 증권의 성격을 띠는 코인은 모두 증권이다. 당장 상패해라라는 명령이 하달되면서 국내 암호화폐 업계에 다시 한번 피바람이 불게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말하고 있는 증권의 성격이란 무엇인가? 정확한 기준이 없다라면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국내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는 비트코인 소식들로 넘어갑니다.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큰 항공사가 바이낸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로열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다음으로는 독일의 데카뱅크가 그들의 150만 고객들 및 500여 곳의 기관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수탁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탁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매매로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미국의 벌링뱅크가 FDIC 보험에 가입한 은행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 여기에는 비트코인 매매 및 수탁, 대출, 지급, 리워드 획득 등이 포함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속도를 높여 나가고 있는 비트코인 채택. 자, 그런가 하면은 상호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남아프리카에서는 가장 큰 소매 가게를 통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버스와 항공편을 비트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대단하죠? 비트코인 계속해서 속도를 내면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분석 및 동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트파이넥스 분석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직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낙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 가격 및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비트코인이 하락장 후반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단타자들은 현재 이익을 내면서 매도하고 있는 반면 장투자들은 뚝심 있게 계속해서 현물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락장이 끝나가는 것인가? 다음으로 해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매트릭스 포트 같은 경우는 1월달 비트코인 상승은 미국 기관들이 이끌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크리스마스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45,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달러 및 법정화폐의 약세가 지금 보여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대체할 자산을 찾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최근에 금 및 비트코인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고요. 이어서는 맥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21,600달러까지 일단 1차적으로 조정을 받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이번에 살짝 상승했는데 떨어질 것인가? 그런가 하면은 크립토토니 분석가는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25,000달러까지 갔다가 떨어지든가 아니면은 지금부터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조정을 어디까지 받느냐? 마찬가지로 21,000달러 구간까지 내려오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남겼는데, 자, 전반적으로는 조정에 관한 의견들이 우세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브라스칸 구너 분석가도 상승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1,0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줍줍할 찬스를 주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했었고요. 인컴샤크 분석가는 한 수 더 떠가지고 19,000달러 선까지도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19,900달러 선까지 열려있는 것으로 일단 거기까지 조정이 오게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 앞으로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일단은 연준이 비둘기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시장에 봄바람을 가져다주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즐거운 시간들이 꼭 계속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AI 알고리즘이 예측한 이더리움 2월 말 가격 1,555달러를 예측을 했다라고 하네요. 지금보다 좀 약간 떨어진 가격인데 이 AI도 조정을 받을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더리움의 새로운 강세 랠리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슈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3월에 완성될 상하이 업그레이드라고 AI는 지적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해서 최근에 도지 및 마스크에 관련돼 가지고 좋은 소식이 나왔었죠. 바로 트위터가 암호화폐 결제를 알아보고 있다는 것인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인 존 디트는 밝혔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상에서 도지 결제를 지원할 경우 비트를 제외한 모든 것은 증권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리 겐슬러가 일론 머스크 및 트위터를 기소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시무시한데요. 이 게리 겐스의 이 시기를 어떻게 조져야 되는가? 다음으로 이어지는 알트코인 소식들. 1월달, 저번 1월달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들이 꽃이 핀 그런 한 달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토큰들의 언락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샌드박스, APT, BIT, 원인치, GLMR, APT, 원숭이 등등 17개 주요 프로젝트에서 코인들이 대략으로 언락이 될 텐데 이것이 시장에 나오느냐가 관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무려 총 공급량의 12%가 시장에 풀리게 될 예정이다라고 하네요. 이것을 바로 던지게 된다면 충격이 오게 될 수 있겠는데 부디 전부 다 던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고래가 바이낸스로 200만 개 샌드박스를 옮기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거래소로 왜 옮겼을까? 아무래도 매도를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준비한 소식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부디 연준의 비둘기적인 모습과 비트코인의 상승이 이어지길 바라며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 살려주기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시청해주기 부탁을 여러분들께 꼭꼭 전해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도움이 정말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